네. 두 번째 주제는 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이 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먼저 이 패널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양용모 전라북도 의회 의원,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 오진 과장, 박태식 교수, 보도국 조창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이번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주 신도심에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필요한데도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자칫 학교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라북도 교육청은 원도심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에서 비롯됐다. 학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공백이 없도록 학교를 제때 신설하면서도 원도심과 농촌학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신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학교 신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게 대표적으로 전주에 있는 에코시티 그리고 그냥 만성지구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지역에 일단 학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진 과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예. 예.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단지가 개발되면은 예. 거기에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 계획 단계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한 후에 예.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개발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춰 학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에코시티의 경우에 예. 지금 개발 계획이 예. 직가로 세워볼까요? 예. 예. 에코시티의 경우죠, 이건? 예, 에코시티의 경우에 예. 13,150세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13,000세대.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3개 학교, 이렇게 3개 학교, 예. 중학교 2개 학교 설립, 2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1개 학교 부지를 예. 도시계획 단계에서 잡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초등학교 한 교, 예. 같은 솔레초등학교 이 부지에 예. 초등학교 한 교가 개교가 설립이 확정이 돼서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이 중학교 부지 한 곳에 예. 지금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예. 교육부에서 지금 이 중투 심사에서 두 번째 그 재검토로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지금 여기를 이전 계획을 세워서 예. 추진하려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 이제 반발 알겠습니다. 반발도 있고 예. 어려움이 요약해서 있습니다. 저기 하면 에코시티의 경우에 이게 개발 예정대로라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총 6개 학교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1곳은 이미 그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중학교 1곳은 원도심 학교를 이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조금 진통이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성지구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만성지구의 경우에는 예. 한 5,800세대 정도가 예. 지금 개발 계획을 잡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한 교하고 중학교 1교하고가 지금 도시계획상 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예.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서 공사를 진행을 이제 설계 단계에 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학교는 2020년 목표로 개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만성지구도 그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필요한데 초등학교는 해결됐는데 예. 중학교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말고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주 이외에도 예. 지금 개발지구가 있는 곳이 군산하고 예. 또 완주 지역에도 지금 삼봉지구랄지 예.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닥쳐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전주에서도 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또 효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효천지구는 거기도 초등학교 하나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예. 거기도 이제 그 교육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도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신도시에 학교는 필요한데 왜 이렇게 학교 짓기가 어려운가? 그걸 좀 말씀을 역시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짐작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예. 과장님. 예. 작년부터 교육부의 그 학교 설립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작년부터요. 예, 작년 2016년도부터요. 예. 그 전에는 학교 설립은 필요한 대로 학교 설립을 했고 학교 통폐합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알아서 예. 별개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이제 작년도부터 교육부가 이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제 학교 설립과 통폐합을 연계를 시키는 바람에 예. 이제 이게 어렵게 됐는데요. 예. 교육부의 그 학교 설립 정책 기본 방향을 한번 예.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말씀드리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인근 학교로 통학구가 같을 경우는 같은 통학구 내에 있는 학교로 분산 배치를 해서 예. 학교 설립을 최소화하라. 예. 이제 그런 방침이고요. 예. 두 번째는 학교 신설을 할 때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배치 계획과 연계를 해서 예. 설립을 하라. 예. 이 부분은 이제 통폐합이나 이전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설 대체 이전을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같은 통학구 내에 있는 학교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않고 예. 다른 통학구에서 이전을 해야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예. 방법으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에코시티에 2번 지금 중학교 설립을 요청했는데도 예.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 그 중투 통과율을 보면 엄청 그 통과율이 낮아졌습니다. 예, 2016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학교를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학교가 지은 다음에도 교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영 어렵다면 다른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학교 수를 줄여서 해결하라.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교육부가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에코시티와 완성지구의 경우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 덕일중학교하고 곤지중학교죠. 학교를 옮겨서 한번 이걸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원도심 학생들의 피해가 없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들거든요. 이건 조창현 기자께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곤지중이나 덕일중 전부 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예. 특히나 덕일중 같은 경우는 교육감께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혁신학교다 이렇게 추천했던 곳인데요. 예. 사실상 이게 도심 개발지구로 이전이 되고 나면 사실상 혁신학교 운영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세웠던 정책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좀 예. 있고요. 당연히 원도심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 또 학부모들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원도심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원도심 공동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지금 농촌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는 게 학교가 농촌은 공동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학교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학교를 살리고 가자는 것인데 똑같은 논리를 대입하자면 원도심에서도 원도심 학교가 가지는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원도심에서 원도심 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사실 더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나 뭐 학부모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그 활용 방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곤지중 같은 경우는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박물관으로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 연계한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 덕일중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그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창 기자가 그 짚어주신 것 외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더심 학교가 그 주변의 그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예.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양현모 의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 철학과 맞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책, 그다음에 교육부의 정책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극복하지 않고 예. 행정 편의주의 위주로 가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교육부의 전반적인 교육청 예산이 20.27%로 예. 전세수에 예. 묶여 있는 지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예. 이게 예산 문제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고 통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부의 기조를 바꿔서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육청이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건 간과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교육 내용으로 보면은 예. 지금 학교의 학생 수가 더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 보기에는 예. 20명 안팎으로 줄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선생님이 2분이 직접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데 경제 논리로 따져가지고 그 효율화, 등급화, 예. 그다음에 서열화 시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양 의원께서는 교육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거기에 수능해버리는 예, 교육청도 교육청, 예, 예.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다 예, 비판해 주셨는데, 예, 교수님. 좀 전에 경제 논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논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입된 재정의 크기에서 학생 수나 뭐 교직원 수 뭐 이렇게만 비율을 하는데 예. 사실은 아까 우리 양 의원 말씀처럼 거기 나오는 학생들의 성취도 예. 어떻게 우리 좋은 더 인재를 많이 육성해내느냐 이 성과물을 갖고 측정을 해야지 사람 수로 측정하는 것은 지금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예.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신혼으로 나라면에게는 뭐 저기 이탈리아 조그만 도시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이 엘리트화 시켜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서바이벌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의 수준을 더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단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효율도 높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말하는 경제적 효율이 아니고 예. 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의 수월성,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논리를 펴야 되는데 예. 이걸 잘못 적용하고 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도 그 대학 논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 신설 억제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혹시 좀 시간이 좀 남으면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고, 우리 조청영 기자 얘기 들어보면 원더심 학교에 그 이전을 하고 나면 혁신학교가 그동안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든지 등등등의 원더심 공동체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잠깐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전 계획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예. 주민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공감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는데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학생 통학 문제랄지 또 그다음에 지역 경제 침체, 예. 뭐 지역 공동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학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예. 제공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역 공동화 문제랄지 뭐 인구 유입이 단절된달지 이런 부분은 예. 교육청에서 학교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예.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조창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지중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육 박물관을 세워서 시대별 그 교실을 재현한달지.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건물이 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마치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예. 거기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예. 부분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권지중과 덕일중의 이전 문제도 전주시하고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부 자체적으로만 지금 행정력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권지중 같은 경우는 만약 구도심 활성화의 정책을 위원해서 만약에 권지중이 이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그 구도심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역으로 학교를 옮겨버리면은 더 공동화 현상이 촉진되겠죠. 예. 이런 문제에서 전주시하고 행정협력을 해서 예.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육성시키고 다른 대안업체 이걸 의논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단순히 교육청에서 행정력으로 가서 여론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게 예.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원도심학교 그 전에 있던 게 없어지면 이전을 하건 뭐 하건 간에 없어지면 그 공동체에 영향은 꽤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향은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 이제 그 권지중학교 경우는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같은 울타리 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교가 그 충격은 훨씬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면 더 멀리 좀 통학을 한다든가 이런 불편은 분명히 또 따르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교 경우는 예. 거리가 주변에 지금 1km 이내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학생 정도 되면 1km 예. 이내 정도를 걸어 다니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일부 멀어지는데 저 대성동이나 그 색장동 아이들의 경우는 예.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어찌됐건 가까이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통학버스를 다닌다는 것 자체도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는 불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본 겁니다. 조창현 기자, 혹시 이걸 농촌학교 통폐합과 연계해서 이제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농촌학교 통폐합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뭐랄까 비판적 접근이 좀 가능할까요? 저는 뭐 이번 학교 이전 문제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절대 안 된다. 이 정책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절대 안 된다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학교 이전을 추진한다든지 학교 신설을 하기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예. 교육부에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예. 교육부의 정책은 사실 아까 경제논리 말씀하셨지만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무작정 짓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재를 작년에 해본 경험으로는 어느 한 면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3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는 20명 전교생이 40명, 8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학교들이 교사 연수, 뭐 현장 체험 학습, 체육 대회 이런 것들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만 따로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같이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굳이 따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원 정원이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조금 지역민들의 합의만 된다면 농촌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도심에서도 설득을 해야 좀 설득이 잘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학교의 통폐합을 그 전라북도가 적극하지 않고 있는데요. 반대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농촌학교에 있는 학교를 좀 규모를 줄이면 다른 곳에 학교를 신설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예, 현재 교육부 정책으로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촌학교 통폐합을 일부는 좀 혹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조창현 기자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교육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원도심 학교도 이렇게 그 교육 그 소외 지역 이런 데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2012년도부터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은 않겠다라고 이제 지금 해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않고 있습니다. 5년째.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해성초등학교 내초 분교랄지 또 올해는 그 익산 금성초등학교나 위도초 식도분교 등은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자연 감소에 의해서 학교가 줄어드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한다면 모르지만 예. 그런 학교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학교를 살리고 자연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도시 지역 학교를 왜 이전하냐 예.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도시 지역도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학생 증가 감소 추세가 예. 원도심 지역이 워낙 급격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학생이 줄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원도심 학교에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가 원도심 지역에는 그 인근 거리에 많이 배치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중에 일부를 재배치해서 신도심으로 옮기면 서로 양자가 다 윈윈하는 그 예. 방법이지 않는가. 그래서 예.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전주 만성초, 예. 그다음에 익산 영만초, 이리 남중 등을 이사를 해가지고 예. 그 좋은 환경의 학교로 만들어서 예. 이제 동문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예. 또 지금 현재도 군산초와 군산 월명초, 완주 청환초 이런 학교는 지금 이전 신축 공사를 진행 중에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농촌학교 통폐합 이거 기존 기조를 깨트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완고하게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박대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교육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학교 수, 학생 수라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교육적 성과와 견주어서 이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장 재원도 들어가고 또 학교 세워놓으면 계속 뭐 교사도 공급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교육부는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교수님.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교육의 양성, 더욱더 예, 전문성을 이제 점차 높여가는 교육인데 예. 그런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숫자만 집착한다면 그거는 교육의 본질과는 전혀 어긋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라북도 정책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산어촌의 소외 지역에 대해서 그 평등교육을 실현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학교를 가면 학생 수보다도 오히려 교직원 숫자가 많은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닙니다. 예. 학생들 간의 놀이도 교육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성도 길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만의 그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는 한 학년에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뭐 1대1 해. 그러면 걔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너무 동선이 길면 안 되지만 예. 어차피 시골에 그 스쿨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예. 일정한 동선 내에서는 학교를 좀 모으는 것도 교육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목적적이다. 그러면서 예. 좀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밀집 지역에 대한 학교의 예. 신설 문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예. 어느 정도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이 고수하고 있는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예. 거죠. 예. 학생 입장에서 예. 보게 되면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뭐 놀이를 통한 또 어떤 예, 배우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양영모 의원도 네.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저는 주장하기를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건 너무 이제 범위가 확장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 정책에 관련돼서. 그렇죠. 이 교육부 정책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첫째 일관성이 없고요. 예. 두 번째 이 짝퉁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시적절에 자기들 편의대로 교육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지역 교육청을 길들이게 하는 형식의 정책이 예. 굉장히 지금 많다. 학교 신설 억제 정책에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통합 3개 폐교하면은 하나를 설립해 준다. 이런 것도 지금 충청도나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데는 먼저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정책이 예. 전혀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정책으로 예. 가고 있다. 예. 특히 좀 희망적인 것은 지금 그 박근혜 정권이 심하게 국민들로부터 지금 탄핵 국민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만간에 이 정권의 퇴진이나 또 교육 예. 정책이 변화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좋은 정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신설과
이 학교 통폐합 문제 또 이전 문제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걸 좀 수정해달라고 건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가 뭐 이거 좀 완화시킬 그런 전망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완화시킬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예. 또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그 1월 10 예. 며칠 날 그때 이제 1월 달에 예. 우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채택해서 예.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우리 양용모 의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예. 국회에 가서 예. 의원님들 찾아뵙고 예. 이런 사정들도 말씀드리고 이런 정책 변화를 좀 주도해 달라라고 예. 부탁을 드리고 온 일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무가 만들어지면 그때 아마 정책적 기조가 바뀌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진단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